최근 제주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밝혔죠. 이 제주민예총을 비롯한 12개 도내 문화예술 단체와 행사 대행업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픽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민예총 김동현 정책위원장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자, 올해 코로나19로 제주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상황도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네. 이 도내 문화예술계 피해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문화예술계의 셧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예정됐던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연예술 분야의 타격이 굉장히 큰데요. 무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연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올해 상반기까지의 관련된 수입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니까 지역 문화예술계 생태계 자체가 지금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반기 예산도 지금 삭감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전반기 예산 중에 일부 집행이 안 된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삭감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전면 삭감하겠다 밝힌 네. 거죠. 그럼 줄어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화예술 관련 예산만 따로 떼어놔서 추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회계 특성상. 근데 지금 지출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예산이 한 1,221억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 삭감을 했고 거기에 다시 10%에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라문화재 같은 경우는 당초 15억 원에서 지금 9억 원 예산이 된 거고요. 국제관악제도 14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좀 산술 계산만 하더라도 한 4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여기에는 각 사업 부서별로 쪼개진 예산들, 각종 축제나 관련된 행사들 예산까지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합쳐서 추산을 하면 추정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정액이 좀 오차 범위가 크네요. 네. 400에서 800억이면. 그러니까 이게 예산 관련돼서 문화예술 관련돼서 그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타이트하게 좁혀서 추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예산서만 보면 그 어떤 통계표가 있어서 네. 어떤 기준으로 딱 단추만 누르면 무슨 예산이 얼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 시스템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또 각 다른 부서, 관광이나 이런 부서에서 관련된 축제나 관련 행사 예산들 중에서도 공연예술 관련된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예산들도 있죠. 네. 그런 예산들까지 다 추산을 한다면 정확한 규모를 추산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지금 추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도의회는 이런 문화예술 삭감에 대해서 올해 쓸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상황은 동의합니다만 근데 문화예술 관련된 이 기능성 예산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한정된 지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용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불효불급한 토목 관련된 예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건설 관련 예산도 있습니다. 경상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산들에 대한 어떤 조정 없이 문화예술 관련된 특히 일회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전면 취소하는 방침으로 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것은 손쉬운 예산 삭감이다, 절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정치인이 수많은 비전과 이런 그럴듯한 공약을 발표합니다만 사실 예산서만 보면 알거든요. 네. 예산을 무엇부터 삭감하느냐라는 게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입증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앞서 우리 리포트에도 봤지만 요새 그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관광 쪽, 그다음에 해녀 쪽 지금 곳곳에서 지금 민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핵심은 그 관련 단체들과 의사 수렴이 없는 상태에서 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 발표 이전에 혹시 문화예술계와 어떤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은 전혀 없었고요. 일방적인 통보 또는 조정을 요구당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간 단체 제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 중에 운영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회 공적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단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주도의회 요청을 받으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주도청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논이나 또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아까 앞서도 그럼 상반기 예산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상반기 지급했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지금 제주도는 비대면 특히 온라인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행사의 규모나 성격을 감안한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원금 같은 경우는 반환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우리 회사 같은 네. 경우에 음악회를 하려고 예. 올해 초반에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네. 섭외 다 하고 그 장비를 다 불러왔었는데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미 비용은 써버렸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상황이 아마 보조금 반환 논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 실제로 만약에 이런 반발 속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이루어지면 지역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충격을 줄까요? 저는 이제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 자체가 고사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특정 산업이 셧다운 수준으로 이제 봉쇄되는 건 결국 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지역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적인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공적 지원을 끊겠다는 거이기 때문에 그 공적 지원이 끊어지게 된다면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스 카니발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제주 지역을 대표하는 밴드의 대표조차도 이번 기회에 사우스 카니발 밴드를 해체하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니까 나머지 단체들은 더 열악한 상황인 거죠. 사우스 카니발이 해체할 정도다.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뭐 그 반발하는 업체들 보니까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또 행사 대행 업체 이런 네. 분들도 같이 동참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문화예술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는 1인 프리랜서 기획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음향이나 이벤트뿐만 아니라 문화 기획자들의 생존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아직 정확하게 그 저희도에서 업계의 그 추산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제주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돼서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문화예술인들만의 피해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때 또 일반 도민 입장에서 이런 반론을 네.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데 그렇게 대중적인 문화예술 하는 게 맞냐. 지금은 그래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노래를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그 노래들이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상했을 때 지역계에 계신 분들을 위로해준 그런 위안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했던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에게 최소한의 무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문화예술가에 대한 지원 자체는 공공재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하겠다, 네. 안 된다라는 좀 충돌하고 있는데 중간에 타협점이 있을 지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계도 이게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같은 경우도 하겠고요. 그리고 대면이라고 하는 것도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수준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마임 행사를 하는데요. 그게 특정한 기간에만 했던 거 아니라 100일 동안 100군데에서 나눠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기간을 늘리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의 예산을 쓰지 못한다가 아니면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관련돼서는 문화예술계 예측 가능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키면서도 방역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 절충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역도 하면서 얼마든지 문화예술인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네.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원희룡 지사가 하도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네.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 그 중에 내용을 보면 뭐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문화복지 기금을 설치하자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이게 예술인복지법에 관련된 조례라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비전, 물론 내서 본다고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 대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복지기금이 지금 생존 위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 대책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